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노량진에서 탤런트 이상인 씨가 공연중개사 관련 강의를 한다는 그런 커다란 현수막 걸려있는 사진을 아까 어떤 조합원께서 올려주셨어요. 이런 거에 효시라고 한다면 역시 노정열과 함께하는 행정법 이런 강의 아닌가 싶습니다만 거기서도 잘리고 포항 MBC에서도 잘리고 케이블 TV에서도 잘리고 심지어 TBS 서울교통방송에서도 잘린. 아이, 듣다 보니까 참 서글퍼지네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역시 국민TV가 훌륭한 방송국이구나. 그런가요? 예, 그나마 한 가닥, 저를 살려주신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국민TV가 채널이 더 있으면은, 네. 노정열 씨를 전격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런 마음에 오실 텐데. 마음에 있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런 마음에 있는 말은 네. 서로 고무하고 찬양해야 돼요. 우리끼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적단체 찬양 고무가 아니고? 그럼요. 네. 동료 찬양 고무. 그렇죠. 상을 줘야 되겠네요. 전 이적단체는 찬양하지 않습니다만 이적은 찬양합니다. 이적은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보일러죠, 거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일러요? 보일러는 거꾸로가 장점이 있지만, 네. 나라는 좀 거꾸로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무죄가 유죄가 되고, 네. 유죄가 무죄가 되기 때문에.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권도 아니고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홍길동 정권은 아닌데, 홍문종 정권인 것처럼 약간 사이비스럽고 양아치스럽고 좀 쉬레기스럽죠. 이 양반은 그 와중에 떠나려는 이주 노동자들 멸시의 눈길을 견디면서까지 그 옆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별 쥐랄을 다 하더라고요. 아주 친박의 대명사죠. 그렇군요. 예. 천박의 대명사가 아니고요. 친박의 대명사고. 네. 사실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친박의 타이틀을 걸고 친박이라 쓰고 천박이라 읽는다 정도는 될 텐데 경박한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것. 그렇죠.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는 게 사무총장이고 노예 노동 착취 그거는 별문으로 하고 요번에 발언 보면 기가 막히죠. 김상곤 도지사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게 말씨가 된다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면 경기도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이거는 사실은 협박 내지 겁박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경기도 예산을 끊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를 들이대놓고 그동안 받았던 혜택 못 받는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겁박한 것이거든요. 국민TV가 그냥 평범한 조그만 인터넷 방송이라 그러면은 온갖 쌍욕을 다 하고 싶네요. 네. 그 정도의 인격이고 사실 우리 정치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고등학교 트위터 친구가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뭐라고요? 고등학교 트위터 친구인데 가끔 세상이 답답할 때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날리더라고요. 그 선덕여왕에 나온 한 구절을 무려 고등학생이 날리면서 선덕여왕. 요즘에도 이런 거 아니냐고. 그 보면 신라 시대에는 그 여왕이 세 분이 계셨죠. 선덕여왕 그리고 동생인 진덕여왕 그리고 말기의 진성여왕. 진성여왕은 사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많이 매도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진성여왕도 꽤 훌륭한 여왕이라 그러는데 너무 나쁜 면만 부각시키고 왜곡했다라고 하는. 역사 역시 진실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해석의 몫이기도 하죠. 근데 왜곡되는 거 보면. 기록에 의하면 코세가는 맞는 것 같아요. 저 아는 것이 병이다의 간단한 신라시대 여왕 3명에 대한 촌평이었고요. 야, 이 와중에 또 고현정 씨의 대사가 이겁니다. 네네. 선덕여왕에 나온 백성은 진실을 부담스러워하고 희망을 버거워하며 소통을 귀찮아하고 자유를 주면 망설입니다. 자, 어쨌거나 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선덕여왕의 고현정 분 대사를
쪽지를 띄울 정도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의 중심은 지도자 리더에게 있지만 네. 그런 리더와 지도자를 뽑고 그 시스템을 감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건 또 국민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덕양의 이 대사분 실제 선덕양 미시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는 둘째로 치더라도 네. 어떤 작가가 해석하는 세상이 백성은 진실을 부담스러워하고 희망을 버거워하며 소통을 귀찮아하고 자유를 주면 망설입니다. 자, 이 말에 네. 저는 이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은 진실을 갈망하며 네. 희망을 좋아하고 네. 소통을 하고 싶어하고 자유를 진정으로 갈망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자면요. 역사라는 게 들어가죠, 여기에. 역사. 예, 예. 우리가 특히나 일제시대 35년 포갑 통치를 당하고 그 3.1 대운동, 3.1 혁명 때 수천 명의 시민이 학살을 당하고 네. 또 우리가 해방 이후에 6.25 때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정적을 숙청하고 수청하는 그 와중에 동란 와중에도 수많은 양민학살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광주에서 또 수천 명의 우리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서 굉장히 사실은 5천만의 DNA 속에 죽음에 대한 겁박이 사실은 있습니다. 두려움. 사람이라는 게 네네. 감옥에 가두고 그다음에 밥줄을 끊고 이런 거 제가 뭐 방송에 잘리고 이런 거는 아주 1차적인 두려움이지만 네. 생명에 관한 거는 0차원적인 가장 생존의 본능에 대한 겁박이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달콤하게 또 먹여왔습니다. 60년 동안 언론과 교육을 장악해서 언론과 교육이라는 게 한 사람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과 가슴을 지배하는 어떤 주입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레드 콤플렉스 빨갱이 이데올로기였고 성장 신화였고 대항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 때 말고는 쥐 죽은 듯이 있어라. 네네. 근데 선거마저도 부정선거가 계속 이어져 왔고 언론에서는 세상을 똑바로 전달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국민 중에 뭐 항상 절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부러. 네네. 네, 절반 정도는 2,500만 정도는 고현정 씨가 말한 진실을 부담스러워하고 소통을 귀찮아하고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권력자들이 백성들이 이러도록 만들어 왔고 권력자가 그걸 이용할 때 봐라. 백성들은 별로 소통을 귀찮아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것보다는 굴종을 좋아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55나 60이 나오고 네. 일당은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예. 현상은 맞습니다만 현상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한테 예. 제가 어려운 말은 안 하지만 반쪽만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거실 뿐이다. 진실이 항상 다수결 내지 현상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힘 빠지는 국민 여러분 사실 저도 사람이라 힘 빠지고 이번에 조국 교수도 뭐 지인들 몇 분 자살하신 분부터 해서 시민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박상표 우리 네, 이런 분들 수의사 버거워하면서 간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인간인 이상 어떻게 버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밥줄 끊기는 것에 대해서 두렵거나 부담스럽거나 가만히 침묵하면서 그냥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네. 그러나 세상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독립열사 지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그 광주의 국민들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남정 씨가 네. 홀로 그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불사르며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8, 90년대 수많은 학생운동 열사들도 있었고요. 네. 그분들이 또 불을 지폈고 그래서 왜 국민들은 여전히 저런데도 새누리당을 왜 30%로 지지할까? 네. 안 찍은 70% 안에 답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70%가 물론 다 이쪽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희망을 가지시고 네. 아무리 모함하고 모략질하고 음해하고 분탕질 치고 간첩으로 몰아도 박원순이 당선이 됐고 광노현이 당선이 됐고 김대중 노무현이 당선이 된 물론 공정 개표하의 결과지만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국민들 너무 욕하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그러게요. 뭐 힘이 빠지죠. 네. 뭐 여론조사에 정몽준이 앞선다. 네. 그럼 대체 서울 시민 사람들이 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욕이 막 나오고 그러시는데 그 감정은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 오세훈 시장도 꽤 인기 있었어요. 인기 많았죠. 있었죠. 네. 그러나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유명한 분이었지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굴종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듣보잡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번에 정몽준 씨가 지금 보니까 이해운 후보가 가장 낮고 네. 김항식 후보도
트리플이나 더블 이하로 정몽준 후보에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씨가 되는 게 확실하고요. 그분이 당선되면은 10,000원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제의했죠. 제가 2만 원 드릴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런 개그는 제가 쳐야 되는데 미리 쳐버리면 저는 뭐 칠 건 많지만. 네. 2조 이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을 무시하고 돈 자랑질도 유분수지. 네. 1만 원은 뭐하러 받습니까? 그러게요. 받지 말아야죠. 아니면은 정말로 서울 시민을 사랑한다면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내야죠. 그러면 몇백억을 내겠다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 시민에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과 1년 반밖에 안 되는 동안에 그것도 계산하기 나름입니다만 1조 5천억이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3조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보통 객관적으로 2조 이상 빚을 갚은 사람이면 예. 그거는 당연히 서울 시민한테 2조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따져야죠. 네, 지금 맞아요. 10,000원을 받고 뭐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누군가는 오세희 돈인지 뭐 무릎 꿇은 사람인지 몰라도 세비 둥둥섬 1,400억 띄우고 네. 경인 아라뱃길 2조 3조씩 써가면서 빚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 1년 반이라는 알토랑 같은 시간에 1조 5천억이든 3조든 그것도 계산 가지고 싸움이 많습니다. 네. 서로 자기 유리한 쪽. 그러나 2조 이상 갚았다는 거는 객관적 사실인데 네. 4년 더 맡기면 2, 4, 8조 내지 10조를 갚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복수로 따지면 더 갚을 수도 있고 더 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빚 갚기에 주력했다고 한다면은 다음에 당선이 되신다면 서울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을 주는 서울 시민을 살찌게 하는 그런 정책들 내오겠군요. 그죠? 네. 예. 7선입니다. 국회의장할 4728, 28년 동안 해온 게 법안이 25개예요. 제가 뭐 굳이 보지도 않아도 하도. 제가 보니까 네. 1년에 0.67개? 예, 뭐 그렇게. 그런 사람이 뭐 박원순 씨한테 한 일이 없다고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고 물론 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허우대 자랑했고 돈 자랑했고 그다음에 김은국 씨와의 우정을 자랑했죠. 제가 아는 28년의 의정 역사는 그런데 아까 말한 이 고등학생이 얼마나 울분에 찼으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역시 허우대가 좋고 이미지가 좋고 대중매체 시대에 강남 여성들에게는 지지율이 한 60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공정한 여론조사라고 봤을 때라도. 네. 그 여성들에게 우리가 뭐 돌을 던지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외국 신사풍이 나는 월드컵 때 그 운동 잘하는 스포츠맨 같고 젠틀맨 같은 호대 멀쩡한 키 큰 재벌집에 몇 조 가진 아들 좋아하는 거야. 국민의 심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실은 아니죠, 근데. 그런 분은 그냥 동네 오빠로 삼으면 되는데 그런 분은 찍어주는 일부 표들이 있죠. 이게 문제인 건데 그러면 정몽준 씨가 서울시장이 만약에 된다면 부시장은 김은국 씨가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지금 농담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예. 정무부 시장이 2명이 있을 수 있고 행정부 시장 하나에서 3명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수시로 봐요. 들으래. 봐요. 뭐 이런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흥국생명 화이팅. 모든 서울시민 흥국생명으로 들으래. 최소한 조기 축구는 엄청 활성화되겠군요. 아마 시청 앞 광장을 축구장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비꼬는 게 아니라 뭐 지하철 버스 요금 70원이라고 했던 사실 서민 위장 코스프레 한다고 해서 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런 생각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특히 반 정도는 아까 계속 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저의 충정을 이해하십시오. 반이 안 돼야 될 정상인데 네. 반 정도는 야 민주진보 니네 착한 거 알고 똑똑한 거 알고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거 알아. 근데 나는 그런 거보다 힘있고 권력있고 잘 살고 있어 보이는 쪽에 찍을래라고 하는 민심이 또 반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 잘 살고 싶어. 조금 떼묻고 더럽게라도 잘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먹이도록 60년 동안 당의정 사탕발림을 먹여왔어요. 언론과 교육으로. 영의정은 뭐 좋습니다만 당의정은 싫은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한순간에. 잘 보세요. 예. 예. 지금 이 통계가 지금 증명해 주겠는데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빚을 엄청 갚았고요. 성남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갚았습니다. 네, 팩트예요. 예. 그리고 인천에서는 송영길 시장이 갚고 있어요. 네. 이 분들이 모두 새누리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새누리당은 항상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 시민들을 풍요롭게 해주겠다라고 뻥치면서 결국은 혈세로 메꿔야만 하는 그렇죠. 전시행정 프로젝트를 띄워서 겉만 번지르르 하지 빚을 내긴 했는데 빚을 지게 한 거죠. 네. 시민들의 삶을 빚내지는 않고 시민들이 빚지게 한 겁니다. 네. 책임은 아무도 감옥 갔다는 얘기 못 들어봤고 4대강 사업도 그렇지만 네. 경인 아라뱃길도 그렇고요.
세빛 둥둥섬도 그렇고요. 안상수 인천시장 때 행정도 그렇습니다. 성남의 호화청사 가보셨어요? 전 가봤는데. 가봤어요. 예. 이대 누구죠? 그분 감옥까지 네, 이대엽. 이대엽 우리 예. 연예인 출신 시장. 예. 이런 걸 보면 자 시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둘 다 똑같다 그래. 보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수 또 중도 진보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10년이나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비교를 해보시면 물론 사람에 따라 그때 더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내세운 지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내세운 팩트 지표가 그렇습니다. 물가 더 안정됐고 실질 소득 늘었고요. 국가 부채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네. 공공부채, 가계부채 지금 각 1,000조가 넘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창조경제가 아니라 천조경제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그때라고 빚이 없었겠습니까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증가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나쁜 것보다는 덜 나쁜 놈을 골라야 되고 네.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덜 좋은 사람을 골라야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잘 사는 거 네. 조금이나마 더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잘 살게 되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서울시립대가 요즘에 인기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효도대학이라고. 효도대학이 되죠. 네. 그리고 다 정규직으로 하진 못했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노력해왔고 많이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공무원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잘 산다는 의미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네. 근데 거기서 더 나가버리면 잘 사는 것도 중도정부 10년이 더 잘 살게 해줬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네. 물론 개인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로 더 못 살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5천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통계학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더 욕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예.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와 인권지수와 언론자유지수 이 세 가지 지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이건 뭐 우리가 국민TV나 손병희 노정렬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겠죠. 항상 나오는 얘기가 교황도 지금 종북이라고는 표현보다 교황도 좌파 네. 빨갱이라고 미국에 있는 모 공화당 의원들이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국제적 차원에서 종북머리가 교황을 욕하는 미국의 보수당 의원들이거든요. 이쯤 되면 구경 없는 기자회부터 해서 아까 행복지수 낸 그 국제 단체까지 다 종북몰이하는 셈인데 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그러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고요. 네. 예,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판단력이 가면 내가 지금 약간 이상하구나. 그게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경제적으로도 해외에서 바라보는 수치가 성장률과 물가 안정도 중도 정부 10년 좌파도 네. 아닙니다. 그런 중도 보수 합리 정부죠, 그냥. 예. 이라크에 그렇죠. 파병하고 FTA 추진하는 좌파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해. 그러게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잘 살게도 했을 뿐더러 아까 말한 명분과 그 인권, 그 행복, 부패 지수에 있어서 지금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당연한 겁니다. 더 잘 살게 해줄 뿐더러 더욱더 명분과 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쪽으로 조금 더 찍어주시는 게 여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10대, 20대, 30대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요즘에 자살이 끊이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아이고.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이 틈틈이 구멍이 나고 청와대에서 한다는 얘기는 좋은 복지제도 이용했으면 그럴 리가 없었는데라는 얘기를 하고 국민 탓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37,000명 기초수급자 줄여놓고 말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가 공약했던 모든 복지 예산 다 줄여놓고 말이죠. 그렇죠. 어른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20만 원 주겠다는 것도 싹 씻고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밑딱하고 허우대 멀쩡하고 이미지 좋고 돈 많으니까 같이 있어 보이려고 거기에 편승해서 좋아하는 일부 서울 시민들의 민심은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 오세훈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 이미지 좋고 말이죠. TV에서 번듯한 이미지, 정직한 이미지. 게다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판명이 났습니다만 오세훈 선거법을 처음 발의했을 때는 이미지도 좋았어요. 그리고 살짝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이 허우대만 믿고 투표를 했을 때 당선시켰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가는 바로 전 서울시장의 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셀프 탄핵도 유분수지. 애들 밥 달라고 우는 건 몰라도 밥 안 주겠다고 우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밥 주는 거를 뭐 잘 사는 부잣집 아들 없는 애들 중간 사는 애들 다 구별이 해가지고 그 식표 만들어가지고 나눠야 되겠습니까? 부자기 때문에 돈을 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찍었었던 이명박이 그 꼬라지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부자고 만들었어요. 고기를 먹어봤기 때문에 더 먹고 싶어하죠. 정몽준은 모든 게 합쳐져 있잖아요. 허우대 멀쩡하고 돈 많고 예 그리고 평소에 한 거 없고
그냥 축구협회나 하세요, 그냥. 네, 폄하하고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의 인격, 왜 됐든 간에 이해창 선수가 여론조사에서 1등 달리고 어쨌거나 그쪽에 넘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도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의 마지막에 그 극적인 승부를 했던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중정치에 있어서. 순간이었죠. 네. 사실 명분으로만 따지면 단일화는 끝까지 갔어야 되지만 명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중정치에서는 실리 다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나쁜 명분이 아니라면.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이네요. 제가 민주진보계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늘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지만 DJP 연합 그렇기 때문에 야합이죠. 그렇죠. 어떻게 박정희와 쿠데타를 했던 JP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우리 국민의 현실을 생각하면 네.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명분을 먼저 실리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중도 좌파든 중도 보수 정치를 펼쳐서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된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 민심이 아까 제가 말한 반 정도가 그런데 DJP 연합이 무조건 이해창한테 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DJP 연합도 그렇지만 정몽준과의 단일 승부도 그랬습니다. 단일화 승부수도. 그렇죠. 만약에 둘 다 나왔으면 이해창이 될 거는 이거는 100%, 1000% 확실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더라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걸 다 한 카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건 다 다른 쪽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최초로 인터넷 대통령 아무 조직도 백도 없던 노무현을 전국 각지 10명 돌면서 9마리 용 중에서 가장 큰 용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노사모 노란풍선 뛰어가면서. 시민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자발적 정치 팬클럽인 10만 명 이상의 노사모가 탄생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에 부응하고자 단일화 승부수를 던졌고 정몽준은 그런데 가장 종로에 결정적인 있어서의 시간에 뭐 예. 다음 대통령 뭐 정동영이든 추미애든 그 말에 삐졌든 안 삐졌든 네. 미국과의 대화에 한두 마디 했던 걸 가지고 삐졌든 안 삐졌든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바로 몇 시간 전에 그걸 뒤집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정치인에게 맡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단심이 없고 자기 이속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민과 정치인 의리를 배신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그때 다 보여줬습니다. 2002년 12월 18일 날 밤에. 네. 그거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12년 전이죠. 예. 그러고서도 끄떡없이 자기 지역구의 현대 왕국이니까 를 등에 업고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해야 할 대표적인 임무인 법안 발의를 이렇게 게을리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 박정희 2세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하긴 했네요. 네. 야, 재밌다. 야, 그보단 좀 많이 했는데. 본인은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네. 또 최근에는 동작구라는 지역에서 정동영을 누르면서 야, 나의 이미지와 이 빵빵한 재벌 이미지와 재벌 돈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고 싶은 국민들의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자, 그럼 반면에 우리 박원순 시장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 왜 이분을 찍어야 되는? 우리 편파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진실과 정의의 편이죠. 그러니까 네, 원래 언론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편파 방송을 한다고 한다면은 TV조선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은 니들도 편파 방송한다 그럴 때 우리는 맞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한다. 라고 반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 같은 털털함으로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 네. 노량진 배수지 사고 났을 때 잘못했다 그랬고 인정했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서 예, 사고 수습을 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 실천한 얘기했고 정기직화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빚 갚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고 관련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지도자라는 게 혼자 막 나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잘난 척하고 있네. 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어긋나면 지도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그거를 다 아울러서 그 복마전이나 불리우는 서울시 공무원을 안고 가면서 개혁을 이뤄냈다는 거.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실천하는 것이 한 중요한 팀이 겁니다. 돼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습니다만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이 누굴 찍어줬느냐 그리고 리더를 누구로 뽑아줬느냐에 따라서 센 말로 영혼 없는 공무원을 한 이유가 다시 달리 말하면 오세훈호를 만들면 오세훈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직 그렇죠. 공무원들. 네네네. 정무직 공무원들 빼놓고. 네. 박원순을 찍어주니까 박원순호를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주군은 바뀔 수도 있는데 주군의 향배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주군을 만나면은 좋은 가신이 되는 거고 나쁜 주군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나쁜 가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에 간첩 조작 사건도요. 네.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국정원이 제합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가장 대한민국의 중심인 준 대통령급이라고 하는 박원순을 찍어내고 싶어 했고요. 네. 그 안에 국가기관인 정부를 책임져야 되는 데가 정치를 한 것이죠. 국정원이. 네. 제한문건 자체도 이거는 탄핵감입니다. 맞아요.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그 직속 상관인 대통령까지도 당연히 연고를 물어서 해야 되거든요. 연고죄가 아니라 직무관리 태만 인사상의 직무유기 내지 월권을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는 것이죠. 예, 놔두는 거고 이럴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가 아니라 최소한의 조치는 국민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당장 국정을 해체하는 것. 네. 해임은 물론이고요. 네, 해임은 물론이고. 이 지금 유서 진위 여부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네. 국정원에서 그것까지 조작을 하든 그 사람의 유세가 진짜든 네. 팩트는 이겁니다.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 그리고 꼬리 자르기 하다가 그거 스트레스 받은 분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 네. 거기까지 몰고 갔던 사람이 진짜 자살 시도를 했다. 그렇죠. 네. 이것만 가지도 국기문란 사안이거든요. 네. 이거 국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약점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네. 얼마나 크게 떠들겠습니까, 이거. 외교가 할 때도 문제, 북한과의 관계할 때도 문제. 엄청난 지금 이것이 나는 시진핑이 농담 삼아서라도 네. 저 사인할 때 그 사인 진짜인 거 맞습니까? 러시아야, 나 진짜야, 나가리 이렇게 농담이라도 한번 치면 얼마나 국제적인 개망신입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렇죠. 시진핑은 웃자고 한 얘기지만 글쎄요, 창피한 줄 알아서 얼굴이라도 빨개질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고두고 약점 잡힌 겁니다. 지금 국제 외교 무대에서 공문서를 조작해갖고는 자기 나라 정치에 했다라는 것은 당장 관계 직원들은 모두 해임시키고 그리고 처벌받게 하는 건 물론이고 중국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커녕 그 나라는 운명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막말까지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 예. 상태가 안 좋죠.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다음에 그 집은 털릴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폭행 피해자한테 너 당할 만한 노출을 했고 넌 당할 만하다. 네. 심지어 센 말로 해프다.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만. 네. 똑같습니다. 이게 왜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또 잠깐 논점을 잃으시면 안 되니까. 아, 네. 역시 국정원의 제한문건부터 해서 이번에 간첩 유성씨 조작 사건 자체가 박원순을 바로 빨갱이까지 키워낸 종북시장으로 몰아서 속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인데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석기 사태, 이석기 씨 그 의원의 발언에 찬성,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네. 동조를 하든 안 하든 좀 허황되긴 합니다만 네. 옛날 저 학생운동 때 같은 좀 허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간첩도 아니었고요.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도 아니었고요. 불법이 또 아닙니다. 네. 그냥 말이 오간 겁니다. 네. 조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당시에 국정원 개입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한 빨갱이 몰이고 국가보안법 몰이고 종북몰이였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모든 사안의 중심에는 바로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 부정선거,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종북몰이, 그리고 지방선거 때 박원순 시장을 찍어내기 위한 종북몰이, 다 중심에 국정원이 있고 국정원의 바로 직속상관은 전현직 대통령들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손뼉을 치면서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게 본질인 겁니다. 그죠? 국가정보원이 정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그것도 조작을 것이죠. 통해서. 예, 조작을 통해서. 제가 사실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핵심 본질을 간단 명료하게 쓰고 나왔기 때문에 모든 필기 시험에 다 합격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노정열 씨를 시험에 들게 할까요? 네. 농담이고요. 그런데 아무튼 네. 핵심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핵심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찍을 때는 찍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국민들. 아, 예. 핵심 본질은 저것들이 부정선거 물타기 하려고 이석기 간첩, 유성 간첩, 각종 조작, 뭐자? 물타기 하려고. 빨갱이 소리가 그래도 여전히 가장 먹히는 큰 카드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죠. 지금 제가 1분도 안 돼서 정리한 거. 네. 알고는 찍으시라고요. 정몽준을 찍더라도.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만화가 있죠. 그런 것처럼 만요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네, 만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저게 뭐 풍자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김아영 씨? 좌익효수? 하여튼 그런 거고요. 사실 효수형에 처하고 싶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만 아하. 현재 시대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평생 무상급식 조금 아깝지만 사형보다는 무상급식으로 그냥 가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좀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40년 전 사안, 네. 72년도에 워터게이트 나서 74년도에 2년 있다가 닉슨이 물러난 걸 배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프랑스나 독일을 배울 때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단죄하고 그 잘못된 일을 하고자 하는 언행 일체를 반국가 범죄로 형법에 적용하는 이런 특별법 정도를 만들어서 그렇죠. 다시는 광주 민주화가 어땠다는 둥 이런 거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가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거 뭐 GDP 뭐 조금 오르고 747, 474 사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일의 가장 완벽한 자웅동체가 바로 MB 박근혜 아닙니까? 이명박자 가운데 두고 이명박근혜. 데칼코마니죠. 딱 박자를 접어보시면 이명박근혜. 아수라백정처럼 반여 반남입니다. 747, 474 딱 접으면 747 딱 접히고요. 747은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고 474는 사기 칠 수 있는 건 다 또 사기다. 사기친다. 예. 그건... 이런 암수동체가 자웅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예. 그리고 종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집권 여당 남한 지도자들이야말로 주체 사상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건 또 금시초문이네요. 북한의 주체 사상 추종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주체예요. 내가 하면 덕담, 네가 하면 탄핵. 네. 내가 하면 선물, 네가 하면 뇌물. 내가 하면 대박, 네가 하면 쪽박. 내가 하면 관행, 네가 하면 악행. 내가 하면 인정, 네가 하면 부정. 내가 하면 공약, 네가 하면 독약. 내가 하면 합법, 네가 하면 불법. 내가 하면 무죄, 네가 하면 유죄.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야. 모든 게 주체에 따라서 주체가 나냐 너냐에 따라서 완전히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밥 먹다가 급체당하겠어요. 주체 사상 추종자들. 예. 이게 도대체 최소한의 면피.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국무회의 석상이고 나가는 자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네. 인천은 중요한 지역이고 국가적으로도 중대하니까 이왕 결단했으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훈수 대통령에 담을 겁니다. 네. 자, 결단을 했으니 잘 되면 좋겠다라는 발언. 선거에서 결단했으니까 잘 되길 바란다는 게 전해지면 유정복 장관 입으로 전해진 거지만 유정복 장관을 욕을 하든지 청와대 지금 아니라고 부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천이라는 특정 지역을 그것도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탁 꼬집어서 네. 이 정도의 특정성을 가지면 선거 중립 위반이죠 일단. 그렇죠. 12년 전 2004년도니까 10년 전에 네. 2월 달에 기자회견에서 4월 달에 선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아이고야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당이 도울 수 있도록 다 하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요. 합법적으로란 말을 일부러 또 붙인 겁니다. 그렇죠. 변호사 출신이라. 네. 도울 수 있다는 표현과 결단했으니 잘 되길 바란다가 어떤 게 더 단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애초에 사실은 이 정무직 중에서 가장 최고위직인 대통령들은 그 정도의 완전히 찍어주십시오 말 말고는 네. 사실은 왜냐면 정무직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거든요. 정당 허용이 되고 성향을 허용하고 그 정당의 레벨을 달고 국민들이 찍어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고요. 바로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나 국정원 요원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네. 일반직 예, 공무원이기 특정직 때문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특수 경력직. 특수 경력직. 그러나 별정직, 선출직, 정무직이라고 불리우는 네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은 그 성향을 드러내도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네. 돈이 오가거나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 안 되지만 애초에 거기까지가 이제 법의 기본인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특수하니까 빼더라도 네. 형평성에 잣들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관위가 그때는 도를 넘어서서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여파로 한민자 3당이 탄핵까지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선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덕담이라는 수준에 그대로 응해가지고 그냥 관행상 할 수 있는 정도의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지금의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여위원회가 돼버렸습니까? 네.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장은 게임이 안 됩니다. 소치 올림픽 요가 개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 그런 와중에 우리 노정열 씨가 2014 서울 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 회원들과 함께하는 후보 초청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게 됐어요. 예, 내일 오후 3시에 네. 제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만 뭐 길게 안 하고 서울시에게 좋은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네. 뭐 이번에 출사표 던진 세 분을 모시고 좀 재밌게. 어떤 쪽에 방점을 찍어서 질문하실 거예요? 토론을 이끌 거. 아니 저는 뭐 가운데서 네. 진행만 하지 일반 시민들께서 질문하실 텐데 아, 뭐 딴 게 그렇게요? 있겠습니까? 광로연 교육감 때 잘 착실히 진행되어 오던 혁신 교육이 문영린 교육감 들어와서 다 후퇴가 됐고요. 네.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 혁신 교육 예산부터 해서 그렇다 그러면 노정열 씨에게 시험을 모두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 노정열 씨에게 제가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전직 국가원수의 그 성대모사를 하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그 임하는 이런 우리들의 자세 내지는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되는 건가 또는 지금 서울시 교육감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뭐 하여튼 이런 등등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시험도 지금 통과하셔야 돼요. 저도 공동사회자인데 마치 저를 게스트 취급하고 사회자 혼자 막 월권을 해면서 생방 중에 빼도 박도 못할 그 택을 내리시는군요. 아니 시험을 다 합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디션이죠. 제가 말한 시험은 필기시험, 객관식 찍기 시험, 그다음에 주관식 필기 시험을 다 합격했다는 얘기죠. 아니 아무튼 시험에 들게 오디오 한다니까요. 한번 뭐 다른 대통령 할 기분이 안 나고요. 네네. DJ 노무현 해보겠습니다. 네. 딴말이 필요 없습니다. 교육이 져야 나라가 산다. 누가 조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교육을 보게 하라. 이 국민들의 반 이상이 잘못된 교육으로 이렇게 세뇌당하고 레드 컴플렉스에 아직도 우리 60대 이상의 선배님들은 참으로 불쌍하게도 모든 세상을 그렇게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인간교육, 창의교육,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상세계 교육,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그리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학생들, 교육의 삶주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이든 대한민국의 교육 수장이 돼야 나라가 행복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거짓과 부패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롭게 잘 사는 나라, 국제적으로 쪽팔리지 않는 국격이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해 불고, 아무튼 우리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번 지방선거 때 훌륭하고 참된 사람이라면 보수진보 여러분이 잘 가려가지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살하지 않는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 있을 길을 반드시 기대하고 축원해마지 않습니다. 김대중. 그렇지요. 뭐 DJ 선배께서 앞에서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DJ 선배나 이 노무현이나 이 상구 출신이지만 학벌이 아니라 실력으로 책도 많이 읽고 현장에서 실천으로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에 분에 넘치게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이명박근혜 7년보다야 훨씬 더 잘 살게 해줬고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었죠.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눈과 귀를 가리운 사람이고 아니면 억지 주장으로 자기가 우기는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모쪼록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돼서 조금 더 우리 얼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뽑아주셔야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할 거라고 저는 그래 믿고, 아무튼 요즘에 뭐 언론과 교육이 이래 장악되고 뭐 일당이 어떻다 지지율이 어떻다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진실과 정의의 여론조사와 다수결에 있지 않고 일당조사에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 어렵게 40~50만 표 차이로 찍어주고 만들어졌던 것처럼 박원순과 광노현 전국에 있는 노무현을 그래 만들어졌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의 절반 이상은 기운 빠지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패배의식에 젖지 마시고 끝까지 할도리를 하다가 사는 동안에 대통령 여러 번 더 뽑을 끼고 이 서울시장이든 교육감이든 여러 번 더 뽑을 깁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주고 요새 죽는 사람이 그래 많습니다. 저도 뭐 면목이 없습니다만 저야 그 죽음의 구판을 거두고 그 광란의 정치 저주의 끈을 끊고 자체가 던진 것이고 저는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노무현 하나로 지몸 믿는 족하고 다시는 이 땅에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몸미 하지 맙시다. 이웃사람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국민TV 보면서 이 땅에 2,500만 명 이상이 진실과 정의 편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소통하시고 손 내미시고
대한언론, 주류 언론으로 만들어주시고 6대 신문 방송사 떠드는 거 믿지 마시고 국민TV 이제 4월달에 개국하니까 뉴스타파와 우리 국민TV 등등등이 주류 언론이 돼서 이 땅의 진실을 정하고 그러면 살아남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힘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줍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개표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이래 떠들고 국민들이 진짜로 찍어준 것도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나쁜 것들이 디도스 공격부터 해서 그래 공문서 위조하고 조작하고 무슨 짓들이라도 다 하는 척 극악한 사람들 여러분 이래 가만 놔둘 깁니까? 저 탄핵까지 물고 알고 특검까지 하고 수개월 동안 촛불 장애 집회도 하고 그리고 수검표 재검표까지 한 나쁜 짓 하는데 철에 온갖 짓들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민주진보 후배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그런 걸 못하고 있습니까? 이래 당하고만 있을 끼냐 나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없어 보이니까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안 나오고 선거날 놀러가게 만들고 정치 혐오주의에 빠지게 하고 정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민주진보 후배들 안철수 후배 정신 차리고 싸울 땐 싸우는 거고 투쟁할 땐 투쟁하면서 연대하고 통합해야 그래야 승리를 하는 겁니다. 할 말은 많지만 개표 부정 방지하고요. 공정선거 지금이라도 우리 민주진보 안철수 세 세력 다 같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기고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선거운동하지 마시고 부정개표 맞겠다고 그래 캠페인만 내걸어도 반드시 이길 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확실히 안전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부정정권 심판하고 각 지역에 맞는 공약 하나씩만 내걸으면 이길 깁니다. 다는 못 이겨도 반 이상 이길 깁니다. 일에 힘 빠지고 나약하고 질이 멸렬한 모습 보이고 합친다고 다가 아니죠. 합친다고 지금 1등 안 하잖아요. 싸울 때 싸워주고 정의와 진실을 얘기하고 이겨줘야 그때 국민이 묻습니다. 노무현이 아무것도 없는 바보 노무현에서 전국을 돌면서 9마리 꼴찌 중에 1등을 하는 거 치어나가고 이기는 걸 보니까 그때 국민들이 신명이 나고 기운이 됐어. 우리가 이긴 겁니다. 우리 후배들 국회의원 120~130명씩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책임은 지금 사실은 국민들보다 우리 정치권 후배들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나서시고 DJ 노무현보다 더욱더 훌륭한 민주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도 국민TV 조합원으로 이렇게 수만 명이 가입해 주시고 이 땅의 진실과 정의를 생각하는 아까 고딩 트위터 어리언 같은 그런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잘 될 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희망 잃지 마시고 우리가 승리할 걸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노무현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야, 근데 좀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듣다 보니까 눈물 나네요. 아, 참나. 갑자기 시켜가지고. 예, 정말 두 분이 빙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아이고, 좀. 늘 얘기합니다. 현상에 매몰되고 힘 빠져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려고 수십 년 동안 언론 장악하고 길들이고 여론 조작한 겁니다. 55에서 60%의 지지율이니 새누리당이 30으로 1등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각성은 하시되 국민의 절반을 욕하지 마시고요. 누구처럼. 네. 더 가여워하시고 더 연민하시고 더 동정에 빠지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실천하고 손을 내밀고 우리 국민TV나 대한언론들 살려주시고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가요? 공정개표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예. 참관인 교육부터 해서 그 실질적 표가 실제 방송사로 넘어올 때 개표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7년 그렇습니다. 동안 목도를 해왔거든요. 예. 예. 오늘 노정열 씨와 함께 했던 노발대발 오늘 서울시장 선거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각 지역별로 네.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이상 지금부터 오늘 가입해 주신 분들 가보겠습니다. 사는 곳을 밝히지 않으신 분들 잭슨님 그리고 아이리스님 모이라님 정론언론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북 성주군의 무한님 인천 계양구의 버전2님 어이구 여기 락빌리네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US 미국이네요. 미국에서 이호영님 전북 익산시 송악동에서 연호 3217님 익산시 송악동에서 연호 서 3217님 이 두 분 가족이시군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JKH9749님 모두 반갑습니다.
이호영님은 출자까지 완료하셨고요. 또 출자까지 완료하신 분이 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오졸님도 출자 완료하셨어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노량진에서 탤런트 이상인 씨가 공연중개사 관련 강의를 한다는 그런 커다란 현수막 걸려있는 사진을 아까 어떤 조합원께서 올려주셨어요. 이런 거에 휴일이라고 한다면 역시 노정열과 함께하는 행정법 이런 강의 아닌가 싶습니다만 거기서도 잘리고 포항 MBC에서도 잘리고 케이블 TV에서도 잘리고 심지어 TBS 서울교통방송에서도 잘린. 아이, 그거 듣다 보니까 참 서글퍼지네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역시 국민 TV가 훌륭한 방송국이구나. 그런가요? 예, 그나마 한 가닥, 저를 살려주신 우리 국민 TV 조합원 여러분. 국민 TV가 채널이 더 있으면은, 노정열 씨를 전격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굽신굽신거리면서 아이 그런 마음에 모셔올 텐데 마음에 있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런 마음에 있는 말은 서로 고무하고 찬양해야 돼요. 우리끼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적단체 찬양 고무가 아니고? 그럼요. 동료 찬양 고무 그렇죠. 상을 줘야 되겠네요. 전 이적단체는 찬양하지 않습니다만 이적은 찬양합니다. 이적은 훌륭한 뮤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보일러죠, 뭐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일러요? 보일러는 거꾸로가 장점이 있지만 나라는 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권도 아니고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홍길동 정권은 아닌데 홍문종 정권인 것처럼 약간 사이비스럽고 양아치스럽고 좀 쉬레기스럽죠. 이 양반은 그 와중에 떠나려는 이주 노동자들 멸시의 눈길을 견디면서까지 그 옆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별 쥐라를 다 하더라고요. 아주 친박의 대명사죠. 그렇군요. 천박의 대명사가 아니고요. 친박의 대명사고 사실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친박의 타이틀을 걸고 친박이라 쓰고 천박이라 읽는다 정도는 될 텐데 뭐 경박한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것. 그렇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게 사무총장이고 뭐 노동 착취 그거는 별문으로 하고 요번에 발언 보면 기가 막히죠. 김상곤 도지사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게 말씨가 된다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면 호평동에 있는 카페 생각하는 나무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조합원 불독님 010-8345-4481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임원 공모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한은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 이벤트 안내에 올라와 있는 임원 선거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메모를 통해 알릴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 radiomemo2013@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미디어 협동조합 자유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라디오 메모는 하루 2차례 방송됩니다. 감히 제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제 기사는 괜찮은 기사고 중요한 기사인데 포털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진실을 가리려고만 하는 언론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대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나빠지고 양극화되는 거에 언론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자괴감이 들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주진우 기자의 기사처럼 발로 뛰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뉴스를 전할 것입니다. 미디어